삼성전자 잠정 실적 어떻게 되어질지 예상도에 대한 흐름들을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급등수사본부의 삼성전자를 말씀드리면서 대략적인 내용을 한번 어필해 드렸는데요. 그 부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대인님 안녕하십니까? 제가 방송 요 HTS를 딱 켰는데요. 직전에 봤던 화면들이 다시 제로그인 되면서 켜지잖아요. 고객 예탁금 화면이 딱 나오더라고요. 지금 보시면 고객 예탁금이 지금 120조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고객 예탁금이 매일매일 당일에 계상되어진 수치가 반영되는 게 아니고요. 잠시만요. 제가 시스템을 지금 방금 전에 켜졌기 때문에 펜을 작동시키는데 한번 이거를 재조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고객 예탁금 말씀까지 드렸었죠. 됐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제가 HTS를 로그인하면서 직전 화면이 다시 뜨는데 고객 예탁금 화면이 딱 뜨더라고요. 120조 이하로 금액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는 고객 예탁금이 감소했다라고 해서 시장이 불안정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의 예탁금 수준은 아직은 아닙니다. 이전에 130조 수준에서 지금 120조 수준으로 내려왔는데요. 그러면 130조 수준으로 올라왔었던 시점이 언제이냐 라고 판단하면 지난 4월입니다. 그리고 연초에는 90조였습니다. 뭐 1월 정도가 되겠죠. 쭉 증가하면서 4월에 130조 넘어가면서 이 130조 수준 내에서의 금액이 계속 유지되다가 오늘 보여지는 데이터상으로 처음으로 예탁금이 120조 아래로 잠깐 내려갔습니다. 이 정도는 시장의 대기 매수 자금이 줄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숫자는 아니고요. 이게 100조 아래로 내려가면 부담 요인 있죠. 그러니까 고객 예탁금은 시장의 대기 매수 자금이라고 합니다. 주가가 빠지면 들어올 수 있는 자금에 대한 성격의 부분으로 판단을 하는데요. 이 부분이 감소했다라고 해서 부담으로 작동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화면이 떠서 관련한 내용을 잠깐 체크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먼저 삼성전자부터 한번 읽어보죠. 실적 발표에 대한 추정치에 대한 해석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시장에서 삼성전자 잠정 실적치에 대한 부분을 180조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장 추정치 이상은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럼 180조 수준이 어느 정도이냐? 시장에서 상승할 수 있는 금액이냐? 아니면 실망스러운 수준에서의 금액이냐를 우리가 판단해야 되겠죠. 좋은 거는 맞아요. 엄청난 거 맞습니다. 대단한 거 맞습니다. 180조 매출이라고 하는 것은 최근에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분의 업황에 대한 부분을 판단해 보게 되면 당연히 무조건 100조 이상 나오겠죠. 무조건 100조 이상 나옵니다. 삼성전자의 매출은요. 대략 한 50조 원이 디폴트 값으로 DX, DS 하는데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휴대폰하고 디스플레이하고 오디오 사업 부분에 나옵니다. 오디오는 하만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여기서 나오죠. 인수했지 않습니까? 디스플레이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OLED에서는 전세계 1위입니다. 휴대폰은 전세계에서 가장 대수로는 많이 팔리죠. 1년에 1억 대 이상 팔립니다. 여기에서 매출이 50조 나옵니다.
그러면 반도체 사업부에서 이번 매출은 대략 130조로 현재 예상되고 있어요. 그러면 130조에서의 이익은 대략 최근에서의 마이크론도 그렇고요. 하이닉스도 그렇고요. 엔비디아도 그러하듯이 이익은 대략 70% 정도 이익이 나오더라고요. 어마무시한 겁니다. 영업이익률이 70%라는 것은 1,000원을 팔아서 700원이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와, 엄청난 겁니다. 이게 기술이나 신약이나 특허가 있어도 이렇게는 안 나오는 수치인데 70%가 나옵니다. 그러면 130조 반도체 매출에서 70%라고 하면 100조 좀 넘겠죠. 휴대폰 디스플레이 오디오 사업이 한 5조에서 10조 정도 벌거든요. 이거 빼더라도 100조 이상 나올 겁니다. 이익은. 그런데 여기서 좀 빼줘야죠. 뭘 빼주냐? 이번에 성과급 한 15조. 관계 없습니다. 이게 이제 하락 요인은 아니에요. 이미 반영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몇 가지 일회성 비용들. 그래서 대략 한 20조 정도를 빼줘야 되는 금액입니다. 그럼 반도체에서 80조가 나오겠죠. 요 오디오 휴대폰 디스플레이가 한 5조에 10조 나오니까 85조. 이익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미 차감되는 부분들이 시장에서 형성이 됐기 때문에 85조 정도로 추정합니다. 저는. 그러면 이 180조 매출, 왜냐하면 내일 구체적으로 반도체가 얼마고 휴대폰이 얼마고 이거는 안 나옵니다. 잠정 실적 발표라는 건 세부 실적이 아니고요. 내일 발표되는 실적은 러프하게 전체 실적에 대한 데이터만 나옵니다. 삼성전자 매출 180조 또는 190조 또는 200조 이 내용만 나옵니다. 뭐 반도체 부분이 뭐 구체적으로 몇 프로고 여기 그 파운드 쪽에 몇 프로 이런 내용 안 나옵니다. 대략만 나와요. 대략만. 반도체가 일부 언급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세부 사항에 대해서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면 시장에서 호실적으로 받아들일지 아니면 별로인데? 라고 판단할지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이지만 마이크론이 지난 분기에 35조 매출입니다. 예상치는 45조. 시장에서 발표치는 65조가 나왔어요. 서프라이징이었습니다. 삼성전자 지난 분기에 반도체 부분만 80조. 이번 분기에 추정되는 좀 전에 말씀드렸죠. 130조. 로 발표가 되면 어떨까요? 130조라고 발표가 되면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할까? 마이크론이 35조에서 65조로 점핑했어요. 그럼 거의 2배, 거의 90% 이익 증가율이지 않습니까? 100%라고 잡죠. 그냥 계산하기 쉽게. 조금씩 더 하면 되니까. 100% 증가율이 나타났죠. 근데 삼성전자가 80조에서 대략 한 150조가 나와야 160조까지는 아니더라도 150조는 나와야 반도체 부분에 150조는 나와야 마이크론과 숫자적으로 치환해서 우리가 같은 숫자의 성장률을 보였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130조가 나왔다. 반도체 부분에서. 전체 매출이 180조 크게 넘어서지 못했다. 전체 매출이. 그렇다면 삼성전자에 대해서 실망매가 나옵니다. 기준을 딱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지난 분기보다 분명히 뉴스에서는 전년 동기 대비 400% 매출 증가. 전분기 대비 뭐 70%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단순하게 전년 동기 대비 뭐 400%든 500%든 600%든 이 숫자만 보고 투자 의사결정을 하면 안 됩니다. 뉴스는 분명히 이렇게 나와요. 전년 동기 대비 몇백 프로. 그렇죠. 지난해 실적이 안 좋았으니까 당연히 몇백 프로가 나오겠죠. 이 데이터를 보고 투자 의사결정을 하면 안 됩니다. 전년 동기 대비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이 자세한 내용을 들여다보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 삼성전자는 주가가 빵 위로 뜨려면 무조건 200조 이상 나와야 됩니다.
전체 매출이 200조. 그러면 서프라이징입니다. 그럼 주가 올라갑니다. 근데 200조가 안 되고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처럼 180조 정도 나온다? 그러면 물량이 좀 출회될 수가 있어요. 요게 시장에서 현실적으로 판단하는 삼성전자에 대한 매출에 대한 분석 근거로의 접근입니다. 이 부분으로의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삼성전자, 우리 오늘 삼성전자 특집은 아닌데 삼성전자를 관심도가 많으시니까 삼성전자부터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습 좋죠? 차트 보면 훌륭합니다. 이게 삼성전자예요. 21, 2평선 돌았습니다. 이게 보여지는 현상입니다. 내일 되면 또 달라져요. 21, 2평. 여기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했던 시점이 제가 데이터로 보여드리는 것보다 아침에 저희 회원방에 올려드렸던 내용을 보여드리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일자를 찾아서. 제가 아침에 장전에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 높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 발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해석들을 몇 가지 포인트로의 흐름을 잡아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지난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고 횡보, 여기도 횡보, 여기도 마찬가지로 횡보, 크게 오르고 발표날 빠지고 왔다 갔다 했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주가 상황에서 흐름들을 보게 되면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빵 뜨고 이러진 않는다. 발표 당일에 다 밀렸어요. 다. 이후의 상황도 옆으로 좀 평평하게 움직이는 주가 상황에서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지난 분기에도 실적 어마어마하게 좋았지 않습니까? 마이크론도 제가 대비해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있었잖아요. 마이크론 실적 발표 항상 주가 빠진다. 그래서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게 나오더라도 그 실적에 대해서 그대로의 흐름으로 판단해서 접근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마이크론 주가도 여기 있네요. 마이크론 실적 발표 시점에 제가 회원분들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마이크론 실적 발표 꼭 지난 3월뿐만 아니고 이전에도 그랬지만 실적 발표하고 주가 조정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이크론 주가 어땠습니까? 실적 발표 이후에 밀렸죠. 지금 밀리고 있죠. 요거 짧은 거고 길게도 아마 제가 올려드렸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실적 발표.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설명을 쭉 드렸던 부분들. 그래서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고 기대감보다는 흔들림의 과정에서 주가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내용. 그럼 삼성전자 주가 상황에 대한 부분들 한번 체크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 짧게 보시면 21, 2평선 돌았죠. 다들 22평 상향화되고 주가 움직임 내일장에서 실적 데이터상 숫자상으로 지난 분기 대비 전년 동기 대비 400% 500% 나면 빵 뜰 수 있겠죠. 간다 라고 판단하실 수 있는데 항상 말씀드리죠. 20일 전 주가 수준 여기입니다. 정확히 일자는 한번 찍어 봐야 되겠으나 대략 이쯤 됩니다. 6월 초반이니까. 그럼 여기서부터 하루 이틀 뒤에 주가 쭉 올라가죠. 그러면 만약에 2, 3일 내에 주가가 요 고점, 다시 말해 35만원 이상 주가를 유지하지 못하면 21, 2평선은 다시 내려옵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쌍봉이라고 하실래요? 요 그림이 되어지면? 쌍봉이
또 여기서 쌍봉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또 내려오니까 여기서 올라가면 또 쌍바닥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보조지표라고 하잖아요. 이동평균선도 보조지표고 아래 뭐 여러 가지 스타캐스틱부터 놓고 보는 여러 가지 뭐 그 주가를 분석하는 여러 가지 툴들 있잖아요. 그거 맹신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다 보조적 수단에서의 주가 해석 방법들입니다. 그야말로 주가가 변하면 거기에 따라서 변화하는 형태의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미리 예측해서 판단할 수 있는 데이터적 근거를 보여주는 보조지표는 없습니다. 하나, 거래량은 선제적으로 미리 알 수 있다. 딱 하나 있습니다. 거래량, 거래대금. 그래서 아까 초반에 제가 고객예탁금도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한번 보여드린 겁니다. 주식시장을 예측하는데. 왜? 거래량, 거래대금은 우리가 수급이라고 하잖아요. 수급이라고 하는 것은 관심과 거래량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가장 먼저 확인이 되어집니다. 미리. 나머지 것들은 다 주가 움직임에 대해서 후행적으로 설명하는 도구일 뿐이고요. 주가가 움직이면 거기에 대해서 작용 반작용에서 변화합니다. 그러니까 액면대로의 지금 나와 있는 그림을 그대로 믿으시면 안 돼요. 21평 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 올라간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걸 쌍봉이라고 봐야 되나? 이때 바뀌면? 아니죠. 그러니까 미리 예상을 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미리. 20일 전 주가가 어디고 60일 전 주가가 어디기 때문에 앞으로의 주가 수준이 얼마 이상의 가격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어떻게 변할 것이다. 이것도 어렵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어려워. 그냥 단순하게 올라요, 내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올라요, 내려요만 제가 직문집답으로 방송할 때 이제 그렇게 물어보신 분 계시래요. 그 작가들이 모르는데 올라요, 내려요. 상승, 하락만 딱딱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 종목 상승, 하락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상승했다가 하락으로 요런 거 해석해 드릴 수 없잖아요. 그리고 매번 물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매번. 매 시점마다. 본인이 다 터득하고 본인이 읽어내서 앞으로의 본인 투자에 의해서 오랜 시간 동안 주식 투자로서 수익을 내려면 본인이 아셔야 되잖아요. 본인이 이해하고. 그래서 그 결과 흐름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설명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뭐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제가 이전부터 아주 자세하게 여러분 계신 무방에 올려드렸잖아요. 하이닉스 빠질 때 바닥이다. 이달 빠질 때 바닥이다. 오늘은 이 모습이 될 거고 내일은 이 모습이 될 것이고 270만 원을 여러 번 두드릴 것이다. 한두 차례 더 찍을 것이다. 물론 290만 원까지 가긴 했습니다. 약간 제가 잘못 봤죠. 270 갈 줄 알았는데 290 갔으니까. 근데 이렇게 빠질 때 올라갈 것이다 라고 하는 거는 잘 봤죠. 뭐가 더 정확할까? 요 날이었습니다.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리바운딩 줬죠. 그리고 다시 내려가잖아. 200만 원까지 간다. 이 흐름들. 이것만 해도 몇십 프로씩 수익이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방에 올려드렸던 내용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까지 설명드렸잖아요. 빠진 때. 연속된 그림입니다. 하이닉스. 여기서 박스 내에서 움직인다. 하지만 다시 밀릴 것이다. 지수는 이렇게. 어떻게 됐나요? 오늘이 아니라 지난 금요일에 또 빵 떴죠. 저점에서 제가 딱 말한 저점. 박스권에서의 움직임으로 진행되고 있죠. 그대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대로. 물론 여기서 딱 한 번 틀렸죠. 270만 원까지 올라갈 걸로 두 번 반등을 줄 것 같았는데 290만 원을 갔습니다. 요거 하나 틀렸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예상한 판단대로의 흐름대로 주가 움직입니다.
앞서 제가 21 이평선을 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측이 되고 판단이 되어지면 여러분께서도 하이닉스 주가가 어떻게 될지 앞으로 전망치가 어떻게 될지 그 전망치대로의 매매로서의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틀림없는 스킬들을 가져가실 수 있어요. 틀림없는. 뭐 저만 태어날 때부터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과 이런 스킬들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오랜 시간 주식시장에 있으면서 깨지면서 배우고 따라다니면서 쫓아다니면서 배운 내용입니다. 여러분도 얼마든지 가능하세요. 얼마든지 가능하십니다. 얼마든지. 지긋하게 지긋하게 배우시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시장이 무섭지가 않아요. 무서울 것 같으면 팔아버려야죠. 그래서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 비슷하니까요. 흐름에 대한 내용들은 여러분 방에 이미 자세하게 뭐 공개라고 할 것도 없고요.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어필 포인트 설명을 드렸고요. 종합주가지수 뭐 이 방에 들어오시면 다 위에 있습니다. 예, 다 있어. 제가 드린 종합주가지수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나머지 종목들 다 있어요. 위로 쭉 올라가시면 보시면 되니까 그렇게 판단해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금리 얘기를 꼭 드리고 싶은데 이 얘기는 오늘 생략할게요. 대신 7월장에는 뭐 금리를 인상하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인상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금리에 대한 부분에 영향도를 주는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뭐 인상, 뭐 시장 뉴스에서는 인상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 나오겠죠. 뭐 인상에 대한 부분들. 우리나라는 무조건 인상하고요. 7월 16일 날. 근데 그 여파에 대한 해석도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판단이 되어지겠죠. 그 다음에 엔캐리. 엔캐리도 금리와 연결된 겁니다. 오늘 이거 설명드리려면 한 2-3시간 걸립니다. 오늘은 패스. 금리 7월에 가장 많이 나오는 뉴스가 될 겁니다. 엔캐리, 인상, 뭐 이런 내용들 7월에 가장 많이 나온 뉴스가 될 거니까요. 이 부분 한번 차근차근 관련 뉴스가 나올 때마다 체크해 보시고요. 종목들 선호하시니까 종목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종목들에 대한 체크를 해드리면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마키다락스 신규 종목이에요. 제가 스킬을 알려드린다고 하기 때문에 여러 예시들을 통해서 다양한 주가 반응도에 대한 흐름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키나락스라고 그 피지컬 AI라고 하는데 뭐 피지컬 AI라면 우리가 너무 거창하잖아요. 이 종목은 뭐냐면 기업이 AI를 통해서 뭔가 그 기업 사업부마다 혁신적인 업무 수행을 하기 위한 그 솔루션을 AI를 통해서 기업에 제공을 하는 회사입니다. AI를 통해서 그 기업의 문제점과 앞으로 혁신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러이러하게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솔루션을 기업에 제공합니다. 그럼 그 기업은 이 솔루션을 가지고 뭐 부서별로의 혁신적인 부분에 개선을 해 나가겠죠. 앞으로 궁극으로 AI가 산업이 발전되면 이런 형태로 되어집니다. AI가 모든 걸 통제하고 모든 걸 조율하면서 진행하는 형태의 것이 되겠죠. 이게 이제 마키나락스라고 하는 회사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뭐 LG그룹이라든가 네이버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대형 언어를 만드는 형태로 특화되어 있어요. LLM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챗 GPT 같은 솔루션을 만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AI를 산업화에 적용시킨 기업은 주식시장에서 마키나락스라는 회사가 거의 유일합니다. 상장된 기업 중에서는. 근데 아직 벤처 단계에서의 상황이기 때문에 적자는 적자고요. 이게 15,000원에 공모를 했어요. 따상이죠. 상. 그래서 8만원까지 움직였던 종목입니다. 공모가가 15,000원인데요. 그리고 나서 쭉 빠졌죠. 공모가 이하로도 내려갔습니다. 이때 찬스였는데. 그리고 나서 오늘 상한가요. 그러면 기술 좋고 앞으로 피지컬 AI라는 그 혁신적인 테마와도 연결 지어지는 기업이고, 일단 어디까지 과거에 주가 따상을 보여줬던 주가도 굉장히 탄력적이고 어떤 가격까지 움직여 줄 수 있을까를 판단해 보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을 할 때 봉은 이게 일봉들이잖아요. 봉은 더하거나 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음봉의 연속적인 형태가 나왔기 때문에 하나의 봉으로 우리가 인식해서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반등 줄 때는 이 봉에 하나의 봉으로 인식된 봉에 중단값까지 반등을 줍니다. 하락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중단값까지 하락하고 반등 줍니다. 위에서 반등 주기도 하지만 봉을 깼을 때는 여기까지 내려왔다 줍니다. 그러면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죠. 여기까지 반등 줬다가 조정받고 뭐 다시 갈 수도 있고 늘어질 수도 있고, 다시 가는 건 이제 기관의 보호 예수 물량이죠. 그럼 왜 여기서부터 저점 찍었냐? 기관이 공모주에 참여할 때 기관은 물량을 많이 주잖아요. 요즘에는 기관 개인을 같이 동수량을 주는데 동수량 내에서 기관에게 배정을 많이 하는 요건들이 있어요. 그 요건이 뭐냐? 너는 보호예수, 그러니까 1개월 동안, 그러니까 상장되자마자 주식을 파는 게 아니고 저는 1개월 락을 걸어 놓을게요. 저는 3개월 락을 걸어 놓을게요. 안 팔겠다라는 겁니다. 그 기간 동안. 저는 6개월, 1년 이렇게 기간을 길게 잡을수록 주식을 많이 줍니다. 1개월 차가 가장 많아요. 이 락이 해제되는 시점이 여기였어요. 기관들이 15,000원에 공모에 참여했다가 여기가 한 2만원 되겠죠. 이익이니 여기서 파는 겁니다. 지금도 기관들이 팔고 있겠죠. 1개월 락 해제된 물량들. 그래서 물량 해소를 여기서 거쳤습니다. 왜 상장이 5월 20일이고 6월 20일이 여기쯤 되잖아요. 이거는 기관이 팔아서 뺀 거잖아요. 이만큼. 여기서 물량 해소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3만원. 중심선 값이 45,000원. 딱 45,000원까지 가지는 않으니까 4만원 정도까지 보더라도 내일 향해서 음봉이 나오거나 이렇게 흔들리면 진입해 볼 만한 종목이죠. 그래서 차트 흐름상으로 관심도를 가져서 두 번째로 설명드렸던 종목입니다. 세 번째는 KB금융. KB금융이라 말씀드리고 금융주라고 말씀드릴게요. 오늘 장에서 고점부에서 흔들림이 나왔어요. 돌파할 겁니다. 금융주는 제가 은행주는 PBR을 보라는 말씀들을 많이 드렸죠. 증권주는 ROE를 보고요. 가치평가, 그리고 보험주는 채권 수익률을 봐야 됩니다. 여기에 연동의 주가 움직입니다. 매출이 어떻고 이 의미 없습니다. 왜? 은행주가 수익 많이 나면요, 정부에서 예금이자 깎으라고 합니다. 그걸 보는 게 아닙니다. PBR 자산 기준으로 해서 이번 실적 발표가 되어지면 당연히 호실적, 최대 실적, 사상 최대 이런 얘기들 나오겠죠. 그럼 그것 때문에 움직이는 게 아니고 지금 KB금융의 PBR이 0.98 정도 될 겁니다. 그럼 이번 분기에 제가 판단해서 3조 이상 벌거든요. 자기 자본 계정이 2, 3조밖에 안 돼요. 그런데 분기에 3조를 번다는 거는 PBR 기준이 0.98인데 이게 확 낮아지겠죠. 자산이 늘어나니까 이 수치가 낮아지잖아요. 0.7이나 0.8로 낮아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0.9로 가기 위해서 주가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이 과정들인 겁니다. 금융주가 실적 발표죠.
그래서 올라갈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차트 흐름으로의 분석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단순하게 22평이 상향화되고 61평 상향화되고 고점 앞에서 매물 소화하고 있고 뭐 이런 내용으로 금융주는 해석하는 게 아니고요. 이 기준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증권주는 ROE, 보험주는 채권 수익률로. 이렇게 판단해서 종목에 대한 접근을 해야지 매출이, 이익이 뭐 이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금융주들은 관치금융기업들이 우리나라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익 많이 나면 정부에서 줄여버려요. 뭐 증권사는 약간 결이 다르긴 하지만 줄여버려요. 그래서 증권사는 ROE로 보는 겁니다. 자기 자본 이익률. 자기 자본 대비해서 왜? 증권사는 브로커리지 하우스잖아요. 중개하는 회사입니다. 중개하는데 1억을 내 자본 계정으로 1억을 중개해서 1억을 벌 수는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중개만으로. 최대 많이 버는 게 15% 내외입니다. 그럼 자기 자본 계정이 20조라고 한다면 미래에셋증권이 한 20조 되겠죠? 10몇 조 될 겁니다. 이 20조 계정에서 15% 정도면 계산 딱 떨어지죠. 얼마를 번다는 거예요. 이거 넘어가면 고평가, 이거 아래면 저평가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보험주는 생부, 하보, 공이 그렇습니다. 손해에 대해서 손해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고율이 있잖아요. 손해율 지급 비율이 대략 3.5% 내외입니다. 3.5% 정도 손해 지급한다라고 해요. 통계적으로 보면. 근데 보험주들은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이거를 장기 상품에 투자 못합니다. 여기는 생보하고 화보가 좀 달라요. 화보는 장기 투자의 상품에 못하고요. 생보는 장기 투자 상품에 합니다. 왜? 우리가 보통 생명보험은 기니까. 그래서 생보사들이 건물 빌딩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럽니다. 대부분은 채권에 투자합니다. 화보하고 생보하고 접근이 좀 다른데요. 요건 깊이 있게 말씀드리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래서 채권 수익률이 3.5를 무조건 넘어가면, 무조건 아니죠. 넘어가면 이익이 급증합니다. 아래로 나가면 손해나요. 그래서 생보 하부사들이 2020년, 2021년 금리가 막 우리나라 0.5까지 떨어질 때 엄청나게 주가 빠졌어요. 한번 볼까요? 안 믿으시니까. 이익이 줄어서가 아니에요. 물론 이제 채권 수익률이 그렇게 되면 이익도 줄겠죠. 삼성생명 같은 큰 회사거든요. 여기가 10한 5만 원 됩니다. 3만 원까지 빠졌어요. 왜? 이때 채권 수익률이 뭐 한 3, 4, 5% 됐을 겁니다. 이때 0.5%까지 내려갔어요. 그래서 손해에 대한 지급률은 3.5% 정도를 지급해야 되잖아요. 역마진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3만 원까지 빠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금리가 점진적으로 올라가면서 주가가 빵 떴죠. 그러면 삼성생명이 주가가 언제부터 떴나요? 과거부터 내가 안 보는 사이에 많이 올라갔죠?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주가가 올라간 시기를 보면 여기에서부터 올라갔어요. 이게 언제냐? 먼 시간이 아니고요. 26년 1월입니다. 올해 초부터 주가가 제일 세게 올라가고 그럼 왜 올라갔을까요? 올해 초에 우리나라 국채 수익률이 몇 프로, 국채 수익률이 몇 프로였나요? 이때 3.5% 돌파했어요. 이익으로 돌아선 겁니다. 지금 4.2%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그걸 내가 어떻게 믿어요? 보여드릴게요. 이 내용들을 딱 파악하시면 주식 투자 룰대로만 해서도 절대 손해 안 봅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10년 국채 수익률이거든요. 올해 1월이 여기입니다. 1월 2일. 이때가 언제였나요? 3.5 돌파하는 시점. 여기서부터 이익 나는 구간입니다. 지금 4.2입니다. 여기서부터 요 구간에서 수익이 배가가 되지 않습니까? 1월부터. 그 주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주는 ROE나 PBR로 보는 게 아니고 국채 수익률로 본다. 해서 KB금융 말씀드렸고요.
오늘 제가 관심 종목으로 방송에서 얘기한 종목이 휴원스입니다. 종목을 얘기하는 것보다 구조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게 더 중요하긴 한데, 제가 오늘 방송을 몇 번 해가지고 힘이 빠져서요. 휴원스 저평가된 제약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구건조증 또는 눈물약 많이 드시죠? 저도 가끔 듣는데 안약 한 번에 다 넣으시나요? 아니면 넣고 냉장고에 넣었다 또 쓰시나요? 병원에서는 뭐 한 번 개봉한 거는 그 일회용 있지 않습니까? 바로 쓰고 남아도 버리라고 하는데, 또 어떤 의사들은 그거 냉장고에 넣어놓던가 아니면 한두 시간 뒤에 또 넣을 거면 나눠서 한다, 뭐 이렇게 뭐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뭐 그렇더라고요. 가격은 싼데 우리나라에서 삼천당 제약이 1등 눈물약, 마진율이 굉장히 센 겁니다. 가격은 싸도. 휴원스가 2등인 회사, 저기입니다. 안정적 실적 기반으로 되어 있는 회사이고요. 그리고 꾸준하게 매출 나오고 있어요. 뭐 우리 흔히 주식 설명하면서 저평가 얘기하는데, 저평가의 기본적인 개념으로 판단을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저평가의 기준이 뭐냐? 이제 종목마다 PBR로 하는 기준이 있고 PER로 하는 기준이 있어요. 이게 7배입니다. PBR은 0. 뭐 제약사를 PBR로 하기는 좀 그렇지만 뭐 그렇습니다는 겁니다. PBR은 1배 비만. PBR은 원래 가치주를 기본으로 하는 거고요. 제약사나 성장주는 PER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럼 PER로 보는 제약사나 성장주는 몇 배가 정상이냐? 50배에서 70배가 정상입니다. 그리고 제약사는 현재 100배입니다. 그럼 7배라는 거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얘기죠. 제약사를 PBR로 보는 건 조금 어폐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1, 2만이라는 거 강조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저평가 맞죠? 숫자가 그렇게 나오니까. 적자 기업은 PBR 안 나옵니다. 산출이 안 됩니다. 흐름도 뭐 일단 여기서 쭉쭉쭉쭉 뻗어가는 흐름은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서 한번 매집이, 그러니까 초기 매집, 우리가 통상 매집을 할 때는 매집가 이하로 보통 안 내리는 게 기본이잖아요. 근데 초기 매집 단계에서는 옆으로 쭉 누우면서 매집을 시킵니다. 초기 매집했고요. 거래 줄였다가 다시 뛰어 올리는 형태로 추가 매집에 들어가는 형태의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식을 살 때 어떤 주식을 사느냐, 기울기 변화가 나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기울기가 하향이었죠. 수평으로 바뀌었을 때 관심 가져야 됩니다. 이만큼 줍니다. 이거 굉장히 큰 거예요. 하향이었죠. 수평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부터 관심 갖는 겁니다. 그래서 휴원스 관심 종목이 딱 넣어놓으시고요. 아직은 매집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바로 쭉쭉쭉 뻗어가지는 않을 거고요. 내일 플러스일 수도 있고 잠깐 마이너스로 줄 수도 있고 모레도 뭐 이렇게 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20일 이평선 쌍바닥 만들어가고 있고요. 60일 이평선 상향화되어져 있고요. 가격은 바닥 찍고 이제 올라가기 때문에 저는 어느 가격에 잡아도 큰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3만원 수준까지, 32,000원 수준까지는 뭐 지금 가격에서부터 그냥 여유있게 잡아주셔도 가지고 계시는 흐름에서 주가가 움직일 수 있다. 1차 매집, 2차 매집이 조만간 들어가겠죠. 여기에 동참한다는 의미로서 휴원스 관심 종목으로 제가 오늘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고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말씀을 드린 거고요. 내일 삼성전자 실적이 중요하다라기보다는 관심도가 높은 상황이죠. 근데 이제 제가 쫙 설명드렸습니다. 관심 안 가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몇 시간 안에 분할해서 눈이 안 좋으신, 그러니까 안구건조증이나 눈이 안 좋으신 분들은 많이 쓰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눈물약을 쓴 이유는 평소에는 안 쓰는데요. 뭐죠? 백내장인가요?
노안수술. 노안수술이라고 하나 맥나죠. 요거 제가 해가지고 1년 전인가? 비용 꽤 들여가지고 해가지고 한 몇 개월을 넣었습니다. 저는 안경도 안 썼었기 때문에 그런 노안 정말 불편합니다. 그 안약 나왔다고 그러죠. 노안 관련해서 24시간 효과를 보여줄 수 있는 안약이 나왔다고 합니다.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불편함 많이 느껴서 수술보다는 그걸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 요 내용으로 축약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중요한 것은 다 전파 드렸다라고 그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앞으로 주식 투자 하시면서 본인이 직접 분석하고 본인이 의사결정을 해야 될 사안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누구의 도움? 필요하죠.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그 과정에서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배워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읽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다시 시장 참여하면서 전반적인 흐름들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